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3년차를 시작하는 단체장들이 각오를 새로이 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가 개관식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예산과 인력 문제는 여전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민원 서류의 수수료가 발급 기관마다 다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3년차를 시작하는 전남의 시장 군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구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단체장들의 포부를 주현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이른 아침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를 맞이하는 선생님이 오늘은 좀 남다릅니다. 이제 오늘도 선생님 이제 만나보세요. 민선 8기 3년차를 시작하는 첫날, 윤병태 나주시장이 1일 등원 도우미를 자처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사람 중심의 행정, 사람이 모여드는 나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남은 2년의 이제 키워드는 우리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나주 500만 관광 시대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나주시정을 함께 빛낸 이들과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도약도 다짐했습니다. 장성의 한 초등학교에도 색다른 일일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김한종 장성군수입니다.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아 미래 구상을 나누는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군수는 그런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자라 청년이 되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장성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들 모시고 장성에서 직장 생활 할 수 있게끔 그런 직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한적한 마을에 사진기 셔터 누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을 사진에 담고 있는 사진사는 다름 아닌 김철우 보성군수.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인생을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이른바 문화 600 인생 한컷 사업은 민선 8기 보성군의 대표 시책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성김의 행정은 성김의 행정대로 하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정책은 청년들 정책대로 펴고, 그리고 농업, 임업, 환경, 수산, 복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덕분에 8년 전 작고한 김군수의 어머니 젊을 적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그래, 우리 두 동생. 어머니 옛날에 젊었을 때. 저는 우리 동생하고 나오고. 이병로 담양군수는 장마를 대비해 홍수 조절지 현장을 점검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부자 농촌 실현에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난주 개미산 전망대 준공식 겸 민선 8기 2년 기념식을 열고 첨단 의료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별다른 행사 없이 정례조례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고, 단체장이 중도낙마한 영광군과 곡성군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접점면을 좀 넓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민들을 섬긴다고 이제 말들은 자치단체장이나 또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면 정책이 좀 친밀하고 좀 계획적으로 세워진 다음에. 의욕적으로 임기 후반기를 시작한 단체장들의 다짐이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는 행정을 주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상에 보이는 가로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 대부분 비가 그쳐 있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이후부터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안팎의 장맛비 예보 나와 있고요. 특히 내일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풍 예비 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1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예보됐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정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거나 가족을 잃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어제 문을 열었는데요. 인력과 예산 모두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면적 약 2,000제곱미터 건물에는 상담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치유센터는 앞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치유를 위해 사용됩니다. 1945년 8월 이후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대상자입니다. 그 데미지를 내가 75살인데 지금까지 안고 살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수술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오려고 저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용을 많이 해야겠다. 문제는 운영 인력과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 용역 결과 적정 운영 인력은 60명, 연간 운영비는 61억 원으로 측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은 17명, 올해 예산은 16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올해 예산의 절반만 정부가 내면서 지자체로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의 기관을 정부가 안 하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는 공간인 만큼 이 센터 운영은 온전히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기존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 등록된 인원만 1,200명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한 1,300여 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순 사건, 부마 항쟁 사건, 또 여러 가지 6.25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비를 모두 감당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학교에서는 과거에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사들은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학생들 편만 들고 있다며 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한 학생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앞두고 중3 남학생이 50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했는데 이걸 현장에서 누군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남학생이 무단으로 수업을 빠졌고 교사가 이를 무단 결과로 처리하자 분을 삭히지 못한 학생이 3분 가까이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니까 그 아이가 이제 뛰쳐나가서 하니까 이제 복도에 다른 반디들이 막 이렇게 막 다 나와가지고 보는 상황이어서 이제 다른 반 남학생이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았대요, 제지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교사가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끝나나 싶었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이 흉기 난동과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대처가 없으면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교장의 대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교사들은 학교장 교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나섰습니다. 교장 교감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주지 않고 교사 뒤로 숨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사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학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교권 침해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고 교사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안들도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교권보호 침해를 당했을 때 그걸 감추려는 의도도 없고 우리 선생님께 이제 교권 신고를 해라. 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럼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광주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학교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교육청에 즉시 교장과 교감을 직위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1노조와 2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교섭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을 뿐 교섭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국의 농어촌과 공장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만큼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자국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엄중 관리할 것과 함께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을 채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95만여 명, 코로나19 당시 5만여 명까지 줄었다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지역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 포럼을 함께 연 이유입니다. 베트남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자체와 조선업계 등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도 논의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특히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해 한국 노동부의 엄중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의 채용과 한국어 교육 지원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이같이 요구하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Nghĩa là một cái xã hội nó phát triển bình thường thì bao giờ những cái mặt tích cực là cơ bản thì nó cũng xuất hiện những cái mặt không tích cực. Thì chúng ta phải nhìn thẳng vào sự thật và chúng ta phải xử lý nó một cách nó khôn ngoan nhất, một cách nó hiệu quả nhất, một cách nhân văn nhất.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정식 취업해 있는 베트남인은 3만 8천여 명. 정부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베트남 할당량을 지난해에 비해 13% 늘리는 등 양국의 노동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의 업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상경영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1,3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본 롯데케미칼.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반기에는 출장비 예산을 20% 줄이는 등 비상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2분기 흑자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석유화학 업체들의 위기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 시장이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회복 규모가 잘 안 보이니까. 공격적으로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나선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은 지난해 115%까지 치솟은 상황.
전 세계 에틸렌 과잉 공급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동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까지 본격화하면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수산단 업체들은 사업 재편을 위한 세제 지원과 에너지 비용 경감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화 제품 개발 등 나름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체들 간에 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교통들 생각해도 좀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불황은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 8천억 원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도 석 달 만에 연체액이 2조 4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 전남에 현재 22곳인 골목형 상점가를 연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나 주차 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2,000제곱미터 이내의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된 곳으로 상인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장짜리 민원 서류인데도 발급 수수료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이유, 알고 보니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제각각 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해주는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이요? 요청한 서류 2부 모두 한 장짜리로 분량은 같은데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요금표를 보니 주민등록 등초본은 400원, 전월세 확정일자와 인감 변경은 600원, 가족관계 증명서 1,000원 등 민원별로 금액이 각양각색입니다. 전산망에 접속해 정보를 인쇄하는 과정은 모두 같은데 요금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바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마다 저마다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 변경은 행정안전부, 확정일자는 국토교통부,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 행정처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라든가 초본이라든가 그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상위본의 주민등록법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법원 행정처가 세운 가족관계 등록 규칙에 따라 서류당 1,000원을 내야 하지만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을 적용해 발급 서류당 400원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이렇듯 민원별 수수료가 다르다 보니 지자체나 법원 등 발급 기관들조차도 늘 관련 규칙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과 민원인 둘 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예 창구나 발급기 근처에 요율표를 만들어 붙여놓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위임이랑 발급기 근처에다가 이제 안내표 해가지고 있는 서류 종류, 이제 뭐 수수료 이런 거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어요. 수수료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이어지자 법원이 아예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발급 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던 거라서. 같은 분량의 서류임에도 들쭉날쭉한 민원 서류 수수료 체계, 시민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이번 달부터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스마트팜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는 스마트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입니다.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포도 비닐하우스입니다. 일반 포도에 비해 알이 큰 고급 품종의 포도가 다음 달 출하를 앞두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재배 농민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단연생인 포도를 땅에 심는 대신 양액 재배를 해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팜이면 포도 양액 재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자연과 맞서고 인간이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팜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다음 달부터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도내 시군들은 스마트 농업 육성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보급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데이터 활용 AI 접목 등으로 스마트팜의 기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동에는 10.5 헥타르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돼 예비 청년 농민들의 진입을 돕게 됩니다.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처럼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목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와 함께 도내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스마트 농업 관련 학과가 신설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며 경쟁력도 높여야 하는 우리 농업에 스마트팜이 활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버섯을 재배할 때 쓰이는 배지는 수확을 마치면 대부분 버려지거나 퇴비 정도로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버섯 배지 등 농업 폐기물을 화력발전소 고체 연료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양송이 생산량의 절반을 재배하는 주산지인 부여군. 볏짚과 쌀겨 등으로 만들어 버섯 재배할 때 쓰이는 배지는 수확을 마치면 대부분 버려지고 일부는 퇴비 정도로 재활용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버려지는 버섯 배지는 한 해 평균 60만 톤에 달합니다. 하루에도 30cm 이상 자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한 칡넝쿨이나 벌목으로 생기는 나뭇가지도 역시 대부분 폐기물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폐기물을 화력 발전용 고체 연료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가열한 뒤 뚜껑을 열어 압력을 떨어뜨리면 쌀알이 부풀게 되는 뻥튀기 원리처럼 증기에 노출하는 습식 공정을 개발해 석탄과 섞을 수 있는 펠릿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최적화된 압력으로 원기둥 형태의 펠릿을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고체 형태의 바이오연료를 기존 건식 공정에는 쓸 수 없었던 나뭇가지나 칡넝쿨, 버섯 배지까지 활용이 가능하고 10분에서 12분가량 증기로 가열했더니 종류별로 발열 에너지가 킬로그램당 최대 22메가줄까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300도 이상 고온이 필요한 건조 방식보다 낮은 온도로 생산이 가능해 열량 손실이 줄고 설비 부식을 일으키는 칼륨 등 무기질도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목질 펠릿에 비해 화력 발전소에서 혼용 비율을 높여서 사용이 가능하고 열 및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바이오 연료의 자립화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도시에서 버려지는 각종 폐가구까지 연료로 만드는 후속 연구도 추진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증심사와 해인사 등 중요 국가유산의 창호를 제작한 임종철 선생이 소목장 무형유산으로 인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전통 창호 장인인 소목장을 광주시 무형유산 종목으로 새로 지정하고 임종철 선생을 소목장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기도 한 임 선생은 증심사와 규봉암, 해인사 등 중요 국가유산의 창호를 제작했고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도 무등산 주상절리와 매화를 형상화한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미처 건너지 못했을 때 보행신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광주에서도 가동됩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구축한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횡단보도를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어제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 등 23곳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신호등 기둥에 부착한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 시간을 최장 5초 동안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광주시가 50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특례 보증 규모를 500억 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리 이자 3, 4%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기업과 자영업자 전 업종입니다. 지난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가로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 형성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맛비는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는 않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 광주와 전남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31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예보됐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9도, 강진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도 장맛비는 길게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